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존재와 시간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2조를 낭독합니다. 제목은 종말회로 향한 일상적 존재와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중에 이르기는 하지만 실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 관계하면서 죽음의 태도를 취하면서 죽음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것이 종말회로 향한 존재이자 죽음회로 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죽음이 나중의 일에 불과하지만 실존적으로는 죽음이란 죽음으로 향한 존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이데거가 현상학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원서로는 339쪽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는 실존론적으로 앞서 윤곽지음 속에서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존재 가능해로 향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러니까 종말이나 죽음이 가장 고유한 나의 가능성이고 누구와도 관련되지 않고 어떤 존재자와도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련과 존재들과의 관련을 무화시키는, 허무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관련적인 가능성이고 또 내가 앞질러 갈 수 없는 추월 불가능한 그런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향한 실존하는 존재는 자신을 실존의 단적인 불가능성 앞으로 데려온다. 네, 죽음은 가능성이지만 동시에 불가능성이죠. 죽음은 내게서 모든 가능성을 뺏어가는, 그래야 내게 더 이상 실존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현존재로서의 삶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불가능성이기도 하지요. 죽음으로 향한 존재에 대한 이러한 겉보기에 공허한 성격 규정을 넘어서서 드러났던 것은 일상성의 양상 속에서의 이러한 존재의 구체화였다. 일상성 속에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더욱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성에게 본질적인 퇴락 경향에 맞추어 입증되었던 것은 죽음으로 향한 존재가 죽음 앞에서의 은폐하는 회피라는 점이었다. Für Becken des Ausweichen이네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은폐하고 죽음에서 회피하려는 것이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연구가 죽음의 존재론적 구조의 형식적인 앞서 윤곽지음으로부터 종말회로 향한 일상적인 존재의 구체적 분석으로 이행한 반면에 이제는 거꾸로 된 길 방향 속에서 종말회로 향한 일상적 존재의 보완적 해석을 통해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개념이 획득되어야 한다. 실존의 구조의 측면에서 일상적 존재, 종말회로 향한 일상적 존재가 보완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 존재의 해설은 세상 사람의
다음과 같은 잡담을 고수하였다. 잡담에 의거해서 해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잡담인가 하니까요. 사람들은 역시 한 번은 사망하지만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죽음에 대해 세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잡담 속에서 지금까지는 다만 사람들은 사망한다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해석되었다. 역시 한 번은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아니다라는 것 속에서 일상성은 죽음의 확신성 같은 것을 인정한다. Gewissheit, 확신성 또는 확실성이라고도 하고요. Gewissed, 확신적인 또는 확실한. 그런데 논의의 일관성으로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에서는 이 Gewissheit를 확신성으로 통일적으로 번역했어요. 확실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확신성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해서 용어의 통일성을 도모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다음과 같은 확신하며 존재함을 자기 안에 간직할 필요는 없는데 곧 앞에서 성격 규정된 탁월한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죽음이 현존재 속으로 그것으로서 들어서 있는 그런 무엇에 상응하는 확신하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성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확신하며 존재함이라는 의미이고 이 말은 참된 것, 즉 내가 참되다고 간주한 것, 죽음이 참된 것이죠. 이것이 현존재 속으로 그것으로서 참된 것으로서 들어서 있는 그런 무엇에 상응하는 확신하며 존재합니다. 참된 죽음에 상응하는 식으로 확신하며 존재함.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의 확신성의 본래적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성은 죽음의 확신성에 이러한 애매한 인정 옆에 서서 남아있는데 이는 사망함을 더욱 은폐하면서 확신성을 완화하고 자신에게서 죽음 속으로의 피투성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죽음 앞에서의 은폐하는 회피는 이것의 의미에 따를 때 죽음을 본래적으로 확신하며 존재할 수는 없고 그럼에도 확신하면서 존재한다. 죽음의 확신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세상 사람, 세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존재자를 확신하며 존재한다는 것은 참된 것으로서의 그 존재자를 참되게 간주한다는 것을 말한다. 계시된 현존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의 참된 것은 죽음이라는 존재의 가능에 있어서 계시되어 있는 현존재가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이런 존재자를 참되게 간주하는 것이 확신하며 존재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의 존재자의 발견성을 의미한다. 존재자의 발견성 그랬는데 엄격히 말하면 존재자의 존재의 발견성이죠. 존재의 발견성이 진리이고 또 모든 발견성은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진리, 곧 현존재의 계시성 속에 존재론적으로 근거를 둔다. 현존재의 계시성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이고 이 계시성 속에 발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견성은 계시성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계시된 채로 계시하는 또 발견하는
존재자로서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진리 속에 존재한다. 확신성은 그런데 진리 속에 근거를 두거나 혹은 진리의 동일 근원적으로 기속한다. 진리에는 확신성이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확신성이라는 표현은 진리라는 전문 용어처럼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근원적으로 진리는 현존재의 태도로서 계시하면서 존재함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의미는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의 존재자의 발견성을 뜻한다. 이에 상응해서 확신성은 첫째, 근원적으로 현존재의 존재 유형으로서의 확신하며 존재함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계시성을 확신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생된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역시 현존재가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확신하며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자도 하나의 확신적인 것으로 불린다. 현존재도 확신적인 것일 수 있는데 만약 현존재가 그의 죽음에 있어서 발견되어 있다면 현존재의 존재의 특히 현존재의 죽음이라는 존재 가능에서의 발견성 또는 그런 발견성을 지닌 현존재도 확신적인 것으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확신성의 하나의 양상은 신념이다. 신념 속에서 현존재는 발견된 참된 사안 자체의 증언을 통해서만 유일하게 조이그니스는 증거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특히 양심의 증거는 양심의 증언이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양심을 해설하는 부분에서는 이 조이그니스와 조이겐이라는 동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다른 맥락에서는 증명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써요. erweisen, nachweise 등등의 용어를 쓰는데 양심과 관련해서는 조이겐이라는 동사, 증언하다라는 동사와 조이그니스라는 명사, 증언이라는 의미의 명사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죽음에 관한 것이지만 양심 속에서도 죽음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이라는 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향한 자신의 이해하는 존재가 규정되도록 한다. 참되게 간주함이 자기를 진리 안에 유지함으로써 충분한 때는 참되게 간주함이 발견된 존재자 자체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참되게 간주함이 그렇게 발견된 존재자로 향한 존재로서 이러한 발견된 존재자에 대한 자신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되어 있을 때이다. 현존재를 죽는 자로서 참되게 간주한다. 라는 것은 죽는 자로 발견된 현존재 자체 속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죽는 자로 발견된 현존재의 죽음에로의 적절한 관련이 본인 자신에게 투명하게 되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이 대목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단락에서는 우리에게 사유를 요구해요.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문장 그 자체로 곧바로 의도하는 바가 드러나도록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 즉 두 가지 점은 존재자에 대한 자의적인 허구 속에서는 혹은 단순한 의견 속에서는 결여된다. 죽을 운명의 존재, 죽음이라는 존재 가능을 지닌 현존재, 그것은 자의적인 허구나 그에 대한 의견 속에서는 충분한 의미에서의 참되게 간주함이 결여되리라는 것입니다. 참되게 간주함의 충분성은 그것이 거기에 귀속하는 그런 진리 요구권을 따라 측정된다. 참되게 간주함은 진리 요구권에 속해 있고요. 또는 진리 주장에 속해 있고요. Wahrheit Anspruch라고 했는데요. Anspruch가 요구, 주장, 권리를 주장하다, 권리를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리 요구권이라고 번역어를 택해 보았고요. 이 진리 요구권이 얼마나 강하는가에 따라서 참되게 간주함이 충분한가 아닌가가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요구권은 자신의 정당성을 계시되는 존재자의 존재 유형 및 계시함의 방향에서부터 받아들인다. 현존재가 계시되는지 또는 전제자가 계시되는지 용제자가 계시되는가에 따라서 이 진리 요구권의 내용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자의 상위성과 더불어 즉 현존재냐, 용제자냐, 전제자냐에 따라서 또 계시함의 주도적인 경향 및 도달 거리를 따라서 본래적인 현존재를 계시하느냐, 비본래적인 현존재를 계시하느냐, 그리고 계시함의 도달 거리니까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존재 전체를 계시하느냐, 아니면 일상생활의 한 국면의 모습을 계시하느냐에 따라 이 진리의 유형은 변화하고 이로써 확신성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고찰은 죽음에 대해 확신하며 존재함의 분석으로 국한된 채로 남아있는데 그 확신하며 존재함은 결국 하나의 탁월한 현존재 확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일상적 현존재는 대개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을 즉 죽음을 은폐한다. 이러한 현사실적인 은폐 경향이 다음의 논제를 확증한다. 현존재는 현사실적인 현존재로서 비진리 속에 존재한다. 죽음의 가능성을 계시하여 그 계시된 진리 속에 존재하면서도 그 계시된 진리를 은폐하면서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비진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으로 향한 존재의 그러한 은폐에 귀속하는 확신성, 즉 죽음을 애매하게 인정하는 확신성, 아까 그랬죠? 사람은 한 번은 사망하지만 그러나 당장은 아직 아니다.
한 번은 사망한다. 확신하는 듯한 발언이죠. 당장은 아직 아니다. 이것은 확신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죠. 그래서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확실성은 다만 하나의 적절하지 않은 참되게 여김이지 않으면 안 되고 죽을 현 존재를 또는 현 존재의 죽음을 적절하지 않은 참되게 여김, 적절하지 않게 참되게 여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령 의심한다는 의미에서의 비확신성은 아니지 않으면 안 된다. 애매한 확신성이지만 그렇다고 비확신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확신성은 자신이 그것을 확신하며 존재하는 그런 것을 은폐 속에 유지한다. 만약 사람들이 죽음을 주의 세계적으로 만나지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에 관계된 확신성은 종말애로 향한 존재에 관련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종말애로 향하는 존재와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타인들의 죽음을 주의 세계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나고 만나지는 사건으로만 간주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죽음이 온다는 점은 확신적이다. 이 정관사 되어가 붙은 것은 죽음이 유일무이하다는 것이네요. 나의 유일무이한 가능성으로의 죽음이네요. 그것이 온다는 것은 확신적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죽음을 확신하며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유한 현 존재가 각기 스스로 자신의 가장 고유한 무관련적 존재 가능을 확신하며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자기 자신의 고유한 죽음을 확신하면서 존재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개 나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확신적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확신적이라고 말하고 이로써 마치 현 존재가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며 존재하는 듯한 가상을 현 존재 속으로 심는다. 그러면 어디에 일상적인 확신하며 존재함의 근거가 놓여 있는가? 명백히 하나의 단순한 상호적인 설득 속에는 아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날마다 타인들의 사망함을 경험한다. 죽음은 하나의 부인할 수 없는 경험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죽음의 확신성은 경험 사실의 확신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인 존재는 그렇게 경험 사실 속에서 근거지어진 확신성을 이해하는 이가 누설되는 때는 그가 심지어 비판적으로 조심스럽게, 다시 말해 그럼에도 적절하게 죽음에 대해 사유하려고 시도할 때이다. 일상인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사유하는 것이죠. 하이데크의 관점에서의 적절하게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 사망한다. 죽음은 각각의 인간에게 최고의 등급으로 개연적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무조건적으로 확신적이지는 않다. 엄밀히 말해 죽음에게는 그럼에도 단지 경험적인 확신성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일상인들에게, 세인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확신성은 반드시 최고의 확신성 뒤에 곧 우리가 이론적 인식의 어떤 권역들에서 도달하는 필증적 확신성 뒤에 뒤쳐져 남아있다. 이 경험적 확신성은 필연적 확신성보다 그 등급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죽음 및 이것에 임박해 있음의 확신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규정에 입각해 하이데거가 비판적으로 서술해 왔는데요. 세인들이 죽음에 대한 말 속에서 세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해설해 왔는데 비판적 해석이었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우선 다시 일상성에 대해 특징적인 오해, 잘못된 인식, 곧 현존재의 존재 유형 및 이것의 귀속적인 것인 죽음으로 향한 존재에 대한 오인이다. 등장하는 사건으로서의 삶의 마감이 단지 경험적으로만 확신적이다라는 점은 죽음의 확신성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다. 결정적이지 않다. 죽음의 사례들은 현존재가 우선 여하튼 죽음에 대해 주의 깊게 되는 것을 위한 현사실적 동인일지 모른다. 앞에서 특징 지어진 경험적 확신성 속에 머물면서 현존재는 그러나 결코 죽음을 이것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확신하게 될 수는 없다. 죽음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죽음을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일상인이 죽음이 존재하는 방식은 매 순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존재가 세인의 공공성 속에서 겉보기에 단지 죽음의 이러한 경험적 확신성에 대해서만 말할지라도 그런 근본적으로 그럼에도 배타적으로 또 1차적으로 저 등장하는 죽음 사례들을 고수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면서 역시 종말회로 향한 일상적인 존재도 죽음을 확신하며 존재하는데 그가 스스로 순수하게 이론적인 숙고 속에서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과는 그럼에도 다르게 그리 확신한다. 이러한 다르게를 일상성은 대개에 있어서 자신에게서 덮어 감춘다. 일상성은 그것, 다르게 확신하며 존재함에 있어서 자신이 투명해지도록 감행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나서지 않는다. 앞에서 성격 규정된 일상적 심정성과 더불어 곧 죽음이라는 확신적인 사실에 대한 불안스럽게 배려된 또 겉보기에 불안이 없는 우월감, 즉 회피하며 무시함과 더불어 일상성은 단지 경험적이기만 한 확신성보다 더 높은 확신성을 죽음에게 인정해 준다. 죽음 앞에서 회피하는 것은 죽음을 경험적 사실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네요. 다시 말해 경험적 확신성 이상의 확신성을 죽음에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적인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그럼에도 자신의 죽음을 본래적으로 확신하며 존재하지는 않는다. 현존주의 퇴락하는 일상성은 죽음의 확신성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확신하며 존재함을 회피한다. 존재함의 굵은 글씨로 쓰여졌죠. 게비스 자인에서 자인이 이태릭체로 눕힌 글씨로 강조되었어요.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됐네요. 이러한 회피가 이것이 그것 앞에서 회피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현상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죽음이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주의고 추월 불가능하고 확신적인 가능성으로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일상인이 죽음 앞에서 회피한다. 이 사실은 죽음이 경험적 확신성 이상의 것이고, 그렇다면 그 확신성을 다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네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확신적으로 오지만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이러한 그러나 아직 아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은 죽음에게서 확신성을 박탈한다. 잠정적으로는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은 단순한 부정적 진술이 아니고 오히려 세인의 하나의 자기 해석인데, 이러한 자기 해석과 더불어 세인은 우선은 여전히 현 존재에게 접근 가능하고 배려 가능하게 남아있는 무엇, 즉 세상사애로 자기를 지시한다.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자기에게 지시한다는 것이네요. 방향 지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시선을 두지 말고 세상사, 배려돼야 할 것으로 시선을 두라고 그렇게 지시한다는 것이네요. 일상성은 배려의 절실성 속으로 현 존재를 밀어놓고 피곤한 것인 죽음에 대한 행동 없는 사유의 족쇄를 단념한다. 또는 족쇄로부터 자기를 분리한다. 죽음을 나중에 한 번이라는 것으로 밀어내지고, 죽음은 밀어내지고 더욱이 소위 평균 수명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의 원형, 도움으로 사용함 아래서 그리 된다. 그렇게 세인은 죽음의 확신성의 독특한 점을, 곧 죽음이 매 순간 가능하다는 점을 은폐한다. 죽음의 확신성은 죽음의 시점의 무규정성과 병행한다. 이러한 무규정성을 죽음으로 향한 일상적 존재와 회피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 존재가 무규정성에 규정성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나중에 한 번이라는 말이 죽음의 시점을 규정한 것이죠. 매 순간 닥칠 수 있다는 건 죽음의 시점의 무규정성인데, 여기에다 나중에 한 번이라는 규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규정함은 그러나 삶의 마감의 도착의 시점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 현 존재는 오히려 그러한 규정성 앞에서 도피한다. 확신적인 죽음의 무규정성을 일상적 배려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자기에게 규정해 주는데, 무규정성을 규정으로 바꿔주는데, 곧 일상적 배려가 죽음의 무규정성 앞으로 가장 가까운 일상의 조망할 수 있는 절실성들, 가능성들을 밀어넣는 식으로 그리한다. 독일어 표현이라서 이런데요. 아마 영어 표현도 비슷하겠죠. 절실한 것들을 절실성들, 가능한 것들을 가능성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양식 어법이죠. 무규정성의 은폐는 그러나 확신성에도 함께 닥친다. 즉 확신성도 함께 은폐한다. 그렇게 죽음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성격이, 곧 죽음은 확신적이고 이때 무규정적이라는, 다시 말해 매 순간 가능하다는 점이 덮어 감추어진다. 죽음에 대한, 또 죽음이 현 존재 속으로 들어서 있는 방식에 대한 세인의 일상적인 말의 완전한 해석은 확신성과 무규정성이라는 성격들로 우리를 인도하였다.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 존재론적 개념은 이제 다음과 같은 규정들 속에서 한정될 수 있다. 현 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확신적이고 또 그런 것으로 무규정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여기에 그런 것으로서 그러면 의미가 더 분명할까요? 그런 것으로서 무기정적이고 추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죽음은 현 존재의 종말로서 자신의 종말회로 향한 이러한 존재자의 존재 속에 있다. 종말회로 향한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의 한정은 현 존재가 그 속에서 현 존재로서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현 존재의 하나의 존재 유형의 명백한 제시에 기여한다. 지금 우리가 하이데거가 시도하는 것은 현 존재의 전체 존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전체 존재 확보는 현 존재의 존재 속에 죽음이 끌어들여질 때 성립한다는 점에서 죽음을 논의한 것인데, 이러한 죽음을 미해결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현 존재의 전체성이 성립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죽음으로 향한 존재로 간주할 때 현 존재의 전체성, 즉 전체 존재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갓김이 역시 일상적 현 존재도 자신의 종말회로 향해 존재한다는 점, 다시 말해 자신의 죽음과 부단히 끊임없이 비록 도피적으로 일지라도 대결한다는 점이 나타내는 것은 전체 존재를 완결하며 규정하는 이러한 종말이 현 존재가 자신의 삶의 마감에 있어서 비로소 최종적으로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전체 존재는 현 존재가 삶을 마감하는 때에 그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현 존재가 존재하는 매 순간에 전체 존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 존재가 죽음을 향한 존재로 매 순간 존재한다면 자신의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는 자로서의 현 존재 속으로 현 존재 자신의 극단적인 아직 아님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극단적인 아직 아님 앞에 모든 타인들이 놓여 있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고 타인들도 아직 아님 앞에, 즉 죽음 앞에 놓여 있고, 그 죽음으로 향한 존재를 수행하거나 죽음 앞에서의 회피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밖의 존재론적으로 적절하지 않게 미해결로 해석된 현존재의 아직 아님으로부터 현존재의 비전체성에 이르는 형식적 추론은 올바르게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의 앞서에서부터 끌어낸 현상인 아직 아님은 염려 구조의 일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능한 실존적 전체의 존재를 반대하는 하나의 법정이 아닌데, 심판정이 아닌데, 이러한 자기 앞서가 종말으로 향한 하나의 그런 존재, 즉 가능한 전체의 존재를 맨 처음에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각기 스스로 그것인 그런 존재의 자의 가능한 전체의 존재라는 문제가 올바르게 성립하는 때는 현 존재가 근본 구성틀로서의 염려가, 다시요, 현 존재의 근본 구성틀로서의 염려가 이러한 존재의 자의 극단적인 가능성으로서의 죽음과 관련되는 때이다. 이 죽음과 염려가 관련되고 연관되어질 때 또는 결합되어질 때 그때 가능한 전체 존재라는 문제가 올바르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뒤에서 염려의 구조 요소들인 실존, 현사실성, 퇴락과 관련해서 죽음을
해설하는 작업을 하겠네요. 문제적으로 그동안 남아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 현존재의 가능한 전체의 존재가 역시 이미 충분하게 마무리되었는지 여부이다. 죽음으로 향한 존재는 염려 속에 근거를 둔다. 피투된 세계 내의 존재로서 현 존재는 각기 이미 자신의 죽음에 넘겨져 있다. 자신의 죽음으로 향해 존재하면서 현 존재는 현사실적으로 사망하고 더욱이 부단히 사망하는데 그가 자신의 삶의 마감으로 와 있지 않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사망한다, 슈테르벤이라는 용어를 하이데커는 죽음으로 향해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해야 할 일이죠. 현 존재가 현사실적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동시에 말하는 것은 현 존재가 죽음으로 향한 그의 존재 속에서 언제나 이미 이러저러하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였다는 점이다. 죽음 앞에서의 일상적으로 퇴락하는 회피는 아우스바이헨, 이것은 죽음으로 향한 하나의 비본래적인 존재이다. 비본래성은 가능한 본래성을 근거로 삼는다. 이 비본래성은 본래성에서 파생된 하나의 존재 유형을 특징 짓는데 그 존재 유형 속으로 현 존재는 자기를 옮겨 놓을 수 있고 또 대개에 있어서 역시 언제나 옮겨 놓았는데 그러나 그 존재 유형 속으로 필연적으로 또 부단히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현 존재는 실존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그가 본래적으로 혹은 비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식의 존재자로 규정하는데 그가 스스로 그것인 또 그가 이해하는 그런 가능성, 즉 죽음에서부터 각기 그리한다. 현 존재는 자신의 가장 고유하고 무관련적이고 추월불가능하고 확신적인 또 그런 것으로서 무규정적인 가능성을 역시 본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자신을 종말회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 속에 유지할 수 있는가? 죽음회로 향한 이러한 본래적인 존재가 명백히 제시되고 존재론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동안에는 종말회로 향한 존재의 실존론적 해석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결함이 달라붙는다. 그렇다면 뒤에서 하이데크는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겠지요. 그런데 실존적으로는 대개 현 존재가 비본래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데크는 실존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존재 구조상 실존 구조상으로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기투합니다. 하이데크 자신의 표현으로 실존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닌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구성되는 기투되는 그런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가 추구됩니다.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 존재는 현 존재의 하나의 실존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자적인 존재의 가능은 급편에서 존재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존재론적 가능성의 실존론적 조건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 가능성 자체는 어떻게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뒤에서 하이데커는 죽음을 향한 본래적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를 밝히고요. 그것이 실존적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양심의 논의와 더불어서 해설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절이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 실존론적 기투예요. 이게 실존적으로는 죽음으로 향한 비본래적 존재가 대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일상인 속에서. 그러면 죽음으로 향한 본래적인 존재의 실존론적 기투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실존적 가능성을 양심을 통해 양심의 논의를 통해 밝히게 됩니다. 예,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히 계세요.